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밤 9시 33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뭐 4거래일 연속으로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8포인트, 8월 6일 날 4.8포인트, 그리고 8월 10일 날 4.8포인트, 오늘 3.8포인트. 정말 코스피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양봉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오늘 양봉 나오면 이제 대세 상승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거품 위에 거품을 쌓고 또 쌓는 거죠. 어,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죄가 무거워지는구나, 이거 처벌이 무거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입가에 웃음이 지어져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오늘 겁나 많이 오를 것 같길래 오늘 그냥 장중에 HTS 계속 꺼놓고 그냥 테레비나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봐봐야 별 의미가 없고 종가나 확인하자 했더니 역시나 종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8월 6일 날 나왔던 양봉하고 6월 3일 날 나왔던 양봉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6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해갖고 음봉을 뽑아냈고, 오늘은 갭상승 거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양봉을 뽑아낸 게 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오늘 시장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콜옵션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 솔직히 콜옵션의 고점은 이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내일 고점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고점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22.75를 찍었는데 뭐 한 323 정도 더 넘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오늘 콜옵션의 고점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힘에 붙이는 모습들이 드디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요날 8월 6일의 모양이 6월 3일과 똑같다는 거, 요런 모양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지수의 고점이 나오거나 내일 지수의 고점이 나오거나 하고, 콜옵션은 이미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콜옵션의 고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인버스를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직 그거는 조금 이른 생각이죠. 뭐 음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풋옵션이 뭐 어디 양봉이 들어오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그제서야 인버스를 사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냥 구경만 할 때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구경만 할 때. 자, 그래서 오늘 특징이 또 변동성 지수가 또 막 미쳐 날뛴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늘 드디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서 종가는 22.98, 편안하게 23이라고 하겠습니다. 23이 됐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좀 차분하게 어떤 저점을 다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폭등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떤 매집의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6월 말부터 이어져 왔던 이 양매도 추세가 끝나가려는 조짐이라는 거죠. 이게 요렇게 저점이 지금 대놓고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1선 위에서 양봉을 쭈루시 두 개씩 뽑아내기도 하고 있고, 여기 이때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요때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요때 제가 6월 8일하고 그 8월 6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던 요 자리 변동성 지수 모습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6월 8일 날이 여기고 8월 6일 날이 여기고, 어쨌든 21선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여기서 21선 위에서 모양 만들어내는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변동성 지수 좀 더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21선이죠. 예전엔 이격이 이렇게 컸다라면은 지금은 이격이 좀 줄어들었다, 그죠? 이격이 좀 줄어들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평선들이 모이는 거, 어떤 큰 일이 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평선과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매집이나 큰 시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심상치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지금 23이라고 했어요. 22.98인데 23이라고 하자 그랬죠. 평상시에 한국장 이 변동성 지수가 연간 보면 13 정도가 평균입니다. 대충 13,
이 자리가 13.5인데 이렇게 딱 초록색 선 갖다 대보면은 얼추 13자리를 거의 다 통과합니다. 물론 13도 조금 높은 축일 수도 있고 한 12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 코스피의 변동성은 12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죠. 12 정도가 건전하고 안전한 상태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다? 평상시보다 더블로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방향이 탁 틀어진다면은 그죠? 급락도 언제든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좀 옛날의 코스피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꺼졌나? 가장 최근 사례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볼만한 데가 여긴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여기 9월부터 해가지고 한 2018년 1월, 2월까지 요 구간을 우리가 잘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보시면은 2017년 10월 말 11월 초에 이렇게 폭등 한번 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질질질 기면서 변동성 지수 죽이면서 이렇게 질질질 빠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또 폭등하고 나서 훅 시원하게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 폭등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약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솔직히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때 당시의 변동성 지수가 얼마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017년 10월 말 11월이죠. 2017년 10월 말 11월이니까 요때 11에서 13 사이였어요. 변동성 지수가. 11에서 13 사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주 건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말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1월 말쯤부터 해가지고는 변동성이 이제 14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난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요 구간, 여기 있는 요 구간이 지금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가 몇 대에서 시작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런 자리 변동성 지수 얼마였다? 12, 13이었다. 이런 자리 15, 16 요 정도에 가까웠다. 근데 지금은 얼마다? 24, 23, 24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제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뭐 쌍고점을 확인한다, 뭐 쌍바닥을 확인한다, 어떤 이런 확인 과정 많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2018년 1월 달인데 보시면 고점 높아졌잖아요. 그죠? 고점 높아졌으면 우리 생각하기로 여기 어딘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또 쌍고점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쌍고점 테스트라는 게 참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상 외봉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쌍고점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트리플 고점 확인한 거, 이게 세 번 고점 확인한 거, 이게 세 번째 고점 확인한 거구나라고 좀 지나니까 안 거지. 어쨌든 그 지금 이때 당시 생각하면 거의 외봉으로 빠졌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지금 쌍고점이고 이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한번 훅 빠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꿈틀도 잘 못하고 바로 훅훅훅 빠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 변동성 지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변동성 지수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뭐 수급 같은 거는 외국인이 뭐 코스피 조금 사고 선물 개인이 좀 사고 외국인이 조금 사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네요. 원래 이러한 어떤 고점 자리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상황에서는요, 보통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지수가 폭등할 때 개인들이 콜옵션을 몇백억 단위로 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보였었습니다만은, 특이한 건 이번에는 일단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에서야 콜옵션이 좀 의미있게 66억 정도 개인이 들어왔고요. 모르죠. 이제 내일부터도 개인들이 콜옵션을 좀 많이 잡아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개인들이 원래 평상시에는 진짜 100억, 200대로 하루에 막 100억, 200억대로 콜옵션을 매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요게 하나 조금 평상시와 다른 독특한 수급적인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몇백억씩 막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최소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좀 잠깐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중국 시장 잠깐 체크하고 미국으로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은 올랐다가 위에서 좀 밀렸죠. 장막판에.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고 A50입니다. A50이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고 그 상해종합이나 뭐 다른 본토 지수들도 좀 빠지긴 빠졌거든요. 장막판에. 1.1% 상해종합.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싼 고점, 이 넘지 못하는 고점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선전 같은 거, 선전 종합 이런 것도 오늘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져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어쨌든 싼 고점은 확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막 공격적으로 팍팍 빠질 때는 아니라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공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달러겠죠, 여러분들. 그 지금 제일 중요한 흐름이 여러분들 달러예요. 달러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달러만 선호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유동성 선호가 일어났습니다. 달러 빼고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달러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라요. 달러만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올라요. 골드, 뭐 주식, 채권 다 오르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에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올라가던 주식시장도 꺾인다. 또 그리고 지금 3월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던 이런 거대한 이 돈의 흐름이 탁 틀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이런 데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쉽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쉽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이 빨리 어떻게 그 기대감이 사라져야지 시장이 어떻게 방향이 이제 탁 틀어질 텐데 부양책이 아직도 뭐 의회에서 뭐 서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달러를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이 들어올릴 만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바로 물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일단 매집을 하거나 이평선을 모으거나 하면서 요 안에서 또다시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0.4%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약간 독특한 점은 이겁니다. 현재 개장하기 직전 밤 9시 46분이니까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장이 마감돼 봐야 아는 거지만 미국 장이 보시면은 지금까지 겁나게 오르던 골드, 그죠? 골드가 현재 3% 정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 마이너스 0.26%. 물론 골드 3%에 비하면 이 마이너스 0.26%는 애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래 변동성이 없는 게 이게 채권 시장의 특징이죠. 근데 이놈이 0.27% 하락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장대 음봉입니다. 이건 채권 치고는요. 이 얘기가 뭐예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드와 함께 움직이던 금하고 채권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쨌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이긴 한 거죠. 무슨 일이 지금 어쨌든 자금 시장에서 무슨 큰 돈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려고 하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물론 뭐 주식시장 과열이라든가 뭐 나스닥이 꺼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볼 수 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달러 가치와 밀접하게 움직이던 골드와 채권이 오늘 이렇게 일단 개장 전에 미국 시장 본장 열리기 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자세한 거는 일단 장 마감하고 나면 뉴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미국 시장 간단하게 어떤 좀 뭐 기술적인 얘기나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S&P나요 아니면 여기 변동성 지수나 뭐 나스닥이나 다 저기 그 삼각 쐐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가요? 그걸 삼각 수렴형 중에 이거 구글에 치면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삼각 쐐기, 뭐 삼각 쐐기형 패턴 뭐 이런 얘기들을 쓰긴 쓰는데 이미지 대충 아무거나 눌러서 보시면 아시는데 뭐 삼각 깃발형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그림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이렇게 모아지면은 뭐 올라간다, 이렇게 모아지면 내려간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대칭 삼각형이라 해서 요거 뭐 이런 모습도 있고 뭐 하락 대칭 삼각형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과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S&P 같은 거에 상승 쐐기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선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 선이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 어떤 추세선을 그어서 보면은 이 추세선 위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S&P 지수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울기다. 이것 따라서 상승하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박살나게 돼 있는 그런 무리하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라인들이 있는데 그런 라인들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 라인 위로 넘어가면 밀리고 넘어가면 밀리고 이런 라인인데 이렇게 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라인,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저점 이 라인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입니다. 삼각 쐐기형인데 올라봐야 오버슈팅, 아래쪽으로 어쨌든 삼각형 끝자리에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아래쪽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이 뭐 삼각 쐐기형 이런 모습 잘 보여주고 있으면, 특히 나스닥은요, 특히 나스닥은 깔끔하게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요런 점을 한 번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예전에는 요렇게 박스권이었어요. 요렇게 박스권이었죠. 예전에 요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여기 있는 저점이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날 저점이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일단 저점은 깼어요. 저점 깼는데 그럼 고점 높아지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점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추세선 붕괴시키려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요 추세선도 붕괴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저점 라인 요것도 확실히 붕괴시켜야 되고, 이게 붕괴되고 나면 여기 있는 요 저점 라인 요게 붕괴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인 이제 뭐 어떤 추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숫자를 살펴보면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80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요날 저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358이네요.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깨져야 추세 붕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와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좀 현물하고 선물하고 좀 차트 모양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저도 뭘 기준으로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살짝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빅스 현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이것도 삼각 쐐기형이죠. 쐐기형. 요런 식으로 쐐기형입니다. 저점과 저점 연결하시고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어보시면 돼요. 대충 그어봤습니다. 대충 그어봤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옆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이 옆으로 시간 같이 하락하는 거 버티면서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이 추세선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참고로 일목균형상에는 여기 어떤 저항도 없기 때문에 탁 돌파하는 순간은 상당히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것도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그래요. 나스닥 변동성도 지금 몇 거래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지금 저점 지키고 있고, 뭐 패턴을 보면은 뭐 3바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바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지금 여기 어디에서 지금 저점 지키고 있죠. 나스닥도 여기서 지키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물려도 인버스에 물려 있는 게 더 좋은 상황이라고 어쨌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인버스를 더 사볼까, 하방 베팅을 더 추가할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긴 하는데, 전 사실 이미 제가 사고 싶은 물량 다 사서 여기서 뭐 제 계좌가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물 타고 싶고 그런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지켜는 볼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적당히 본인이 마음 편한 비중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본인 마음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고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 손절하고 못 견디고 팔았다면요. 어쨌든 그 견딜 수 있게 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이제 평상시에 하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뭐 그릇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자, 아무튼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판단들 잘 해보시고요. 어쨌든 그 투자의 판단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